요새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또 못된 병이 도졌네요.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호기롭게 학교를 떠나놓고 이제 와서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들의 헛짓거리 때문에 치료 적기를 놓치고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못해 얼려 죽일 정도입니다. 언론사 댓글이나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절대 받아주지 마라, 퇴학시켜라, 재발 방지를 위해 특혜는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입니다. 여론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다면 국민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을 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합리적인 근거 4가지를 가지고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에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논리로 이 집단 행동을 정당화했을까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질이 떨어진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다른 건 다 건너뛰고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질이 떨어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주장 아닙니까? 로스쿨 설립을 앞두고 변호사 단체에서 변호사 수 늘리면 변호의 질이 떨어진다고 했던 주장과 똑같습니다. 로스쿨 설립 후에 그들 주장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2012년 14,534명이던 등록 변호사 수가 2023년에 34,672명으로 늘어났지만 변호사들의 자유경쟁으로 인해서 변호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올라갔고요. 법률 시장 역시 3조 6,096억 원에서 8조 1,86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습니다. 변호사 단체들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게 들통난 거죠. 의사 수 정원도 처음엔 물론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야든 해당 분야 재직자들이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공익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휴학한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가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향해 저지른 행동을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격과 소명의식 따위 전무한 양아치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의 한 의대생이 언론에 게재한 기사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메디스태프라는 의사 전용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에는 인증을 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당시 여기에 올라오는 글은 세 부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의사를 지지하지 않는 대중에 대한 증오, 한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타 직업에 대한 비하, 단체 행동에 미온적인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저격과 보복 다짐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정부가 무릎을 꿇을 거라는 낙관론, 그리고 단체 행동을 방해하는 복귀 전공의와 수업을 듣는 의대생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판을 쳤습니다. 지들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이따위로 행동하는 걸까요? 이들이 복귀해서 졸업 후 의사가 되면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환자가 없어도 의사가 존재할 수 있나? 이들의 복귀 선언 이유도 황당합니다.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한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안중에 국민과 환자는 없다는 겁니다. 국민과 환자를 개돼지로 생각한다는 인식 수준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메디스태프의 의대생이라고 밝힌 놈은 국민은 개돼지라 더 죽이면 이득이라는 글을 올려서 난리가 나기도 했죠. 얘네들한테 중요한 건 자신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들 수 있는 기관과 정책 결정자뿐이라는 거예요. 환자, 국민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덤비면 당장 검찰에 끌려 들어갈 것 같던 윤석열 정부한텐 개기지 못하다가 이제 만만해 보이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할만하다는 계산의 결과인 거죠. 참 잔머리는 잘 돌아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들의 복귀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4가지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행동이 국민 정서에 반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인데 누가 수업 들지 말라고 했냐고. 얼른 더 파업하라고 독려해주세요. 환자를 두고 간 순간부터 너희는 의사가 아니야. 저것들은 의사를 할 자격이 없어.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의대 복귀 선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진 환자들과 유족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겁니까?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족을 잃어야 했던 유족들의 분노를 도대체 어떤 수로 설득할지 궁금합니다. 복귀는 이분들의 허락이 있은 다음에 가능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단체 행동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집단 파업을 용인할 거면 소방공무원, 경찰과 군인 파업은 왜 허용하지 않는 건데요? 이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형평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동안 빈자리를 메꾸다가 과로로 숨진 의사들과 복학한 의대생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온갖 비난을 받으며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복학을 한 예비 의사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을진 안 봐도 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기득권에 붙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고생을 사서하며 정의를 구현했던 사람들은 개털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부패한 기업이나 군 비리를 고발한 내부 고발자들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이번에도 또 그러한 선례를 만들겠다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정의를 구현하자고요? 퍽이나 정의가 구현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 복귀 소식을 듣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 정도 생각이 있는 머리면 애시당초 이 상황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2017년에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토합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한 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눈앞에 의료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이들 요구를 받아준다면 우리가 집단행동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의사들은 또 오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뿌리를 뽑는 게 미래를 위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핵심을 한마디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무시한 사람들은 의사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기에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